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4개월간의 윤석열 검찰의 시간을 지켜봐왔던 저희는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분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8일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한 장의 조직표가 어제 벌어진 윤석열 사단의 해체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청장의 직속 라인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추 장관이 한 일이 얼마나 과감하고 결단력이 넘치는 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역시 명불허전 추다르크라고 불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친위대를 단칼에 끝내버린 건데요. 윤석열은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당일까지도 인사안을 가지고 오네 마네 하면서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검난을 향해 심판의 칼을 휘두른 겁니다. 울산 선거 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된 거죠.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검찰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건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던 검찰의 풀파워를 조국 전 장관이 온몸으로 막아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옛날 온라인 게임을 해본 게이머들은 잘 알 겁니다. 강력한 보스몹을 잡기 위해 탱커들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을 어그로를 끌면서 버텨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 힘들고 지루한 시간의 역할을 조 전 장관이 해주신 거죠. 제가 지난 4개월여간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장했던 대로 이제부터는 그동안 검찰의 횡포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온 건데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존재하는 복수 활극의 시간인 거죠. 즐길 수 있을 만큼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간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통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독선적인 인사, 학살이니 검난이니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직권남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겁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명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와 정치 개입이라는 무리수를 두며 4개월을 넘게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벌이고도 조국 전 장관을 기소조차 못한 검찰로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들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번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와중에 검사장 공석 3개를 남겨뒀는데요. 이는 반발이나 항명, 표적 수사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바로 또 2차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추 장관은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검찰 내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둔 거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은 크게 반발했지만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청와대의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줬는데요. 또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검찰의 줄사표도 받아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검찰 인사 시점이 1월 8일이었냐는 건데요. 꼭 그날을 맞춘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타임라인에 따라 움직여온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날을 위해 참고 또 참아온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단행으로 불만을 갖는 검찰의 선택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변호사 개업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만약 지금 사표를 내면 검찰 규정 절차에 따라
17일에 사표가 수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4.15 총선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바로 1월 14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안이 작년 10월 법무부 검찰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됐는데요. 예전에는 검사가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 없이 비위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중징계를 받기 전에는 사표 수리가 불가능해져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계 진출도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된 황당한 현실이 떡검 앞에 떡하고 놓여진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검찰에 빌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위해 때를 기다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통쾌합니다. 1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말하지만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인 듯 합니다. 대검 참모들이 대표 교체되고 그 인사 내용이 대검 차장검사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갔는데 보통 대검 차장검사는 이제 검찰 내에서 넘버 2로서 움직이더라도 서울 고검장 정도로 움직이는 게 상례거든요. 근데 지방 고검의 검사장으로 옮긴 것은 이것은 좌천이라고 봐야 됩니다. 좌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또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대검 기조부장이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는데, 이 고검 차장검사는 검사장에 승진하면 그 초임 검사장이 통상적으로 맡은 자리입니다. 근데 예전에 중수부장에 해당되는 반부패 강력부장이, 예전에 공안부장에 해당되는 공공수사부장이, 또 대검에서 온갖 그 검찰 개혁을 했던 기조부장이 고검 차장검사로 옮긴 것은 이건 좌천이라고 봐야 됩니다.